자,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주식창 파트너 상황 김영덕 대표입니다. 자, 본 방송은 저희 상한사령부 8월 1일 야간 데일리 방송 22시에서 23시 매일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여러분들한테 진행해 드리는 무료 방송 일정이 되겠습니다.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시 10분부터 방송 시작을 하게 됐고, 방송 주제는 뭐 미리 이제 떠 있었죠. 예, 방송 그 주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대박천국을 출연한 다음에 이제 무료 방송을 이제 해드렸는데 방송창이 이제 미리 떠 있지 않아 가지고 아마 이거 방송 뭐 한다었는데 왜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 보통은 이제 제목을 바꾸더라도 미리 이제 데일리 방송이기 때문에 방송을 이제 띄워 놓는데 그래서 어제는 이제 그 부분들이 없었고 근데 굉장히 길게 했죠. 예. 어제는 굉장히 이제 길게 해가지고 한 시간 45분 동안 했나? 그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FOMC 회의의 어떤 이런 그 금리 진행 과정을 좀 상세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제 습관이 또 나온 거예요. 예, 하나도 허투루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근데 오늘은 좀 깔끔하게 예, 방송 부분이 짧게 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주제 자체가 뭐죠? 7월 FMC 회의 및 금리 확정. 이미 됐죠? 그리고 파월의 발언 확인. 이제 시장은 이렇게 간다. 그래서 연준 회의가 이제 뭐 시간상으로는 오늘이 8월 1일 지금 10시 10분이 좀 넘었으니까 오늘 새벽에 나온 결과고요. 예. 그리고 제가 새벽에 역시나 이제 파월이 기자회견하고 연설하는 거를 대부분 다 실시간으로 이제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그 직접적으로 뭐 간략하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새벽 4시 25분에 예, 끝나고 나서 이제 기자회견하고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가지고 관련돼서 좀 뭔 말 했느냐에 대해서 그냥 좀 재미있게 이렇게 뭐 물어본 것들 기자들이 물어본 거나 연준이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올려드렸죠. 그리고 예. 그래서 어 대단했다. 뭐 그냥 그렇게 이제 일단 1차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아무튼 자세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알아볼 거예요. 예. 이제 어떤 얘기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핵심적인 것만 물어본 거 하나하나 탁 하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핵심적인 것만. 근데 기사는 또 너무 짧게 이제 다룬단 말이에요. 캡처해가지고 이제 한 얘기들은 많은데 좋은 것만 압축해가지고 자꾸 내보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기사가 많았을 거예요. 금리 인하 언급한 의원들이 뭐 많아졌고 9월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사를 했다. 예,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이제 뭐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졌다. 근데 거기다 이제 뭐 하지만 뭐 이제 조금은 지표를 더 봐야 된다고 한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맞는 얘기긴 한데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했던 얘기들 중에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기자들이 그거를 안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질 않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짚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살짝 예측을 해볼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했던 이제 PPT에 결과 나온 부분 PPT를 같이 좀 붙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우선은 뭐냐면 어제 방송에 복귀가 진행된다. 짧게. 어제는 막 지표 하나하나를 다 뜯어가지고 막, 뭐 골수까지 뭐 채취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살 같은 거를 다 이제 제대로 발라먹는 식으로, 그렇게 좀 자세하게 얘기해 드렸다면, 오늘은 그냥 겉에 살을 그냥, 성큼성큼 이제 뜯어먹는 정도로,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 이 이제 PPT는 제가 불과 이제 엊그저께 진행했었던 특강 그 이벤트 상품과 연동됐었던 그 특강 강의의 3강 내용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차피 이제 1, 2, 3, 4강 중에 2강, 4강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렇게 해도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 나머지 강의는 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강의 자체가 이제 특강 기준으로 그 유료 강의 성격으로 업로드가 돼가지고 뭐 주식창에 가입이 이제 저희 클럽 쪽에 되어 있다고 하시더라도 상한사령부에 특강 신청한 분들만 아마 이제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예.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저희 상한사령부에 가입을 하면은 그 유료 서비스 상품이기 때문에 뭐 제가 제 클럽에 가입을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 제 페이지로 와가지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있거든요. 예. 실시간으로 이렇게 가입도 가능하고 예. 가입 가능한데 배너 부분 상시 가입 배너 이벤트 배너 부분들도 곧 이제 생길 거고 특강 이후로 어. 그거 말고 가입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번호하고 이제 가격 위주로 좀 미리 이제 알려드렸어요. 저희 클럽이 이제 몇 점 몇 승 승률이냐 뭐 이런 거하고 같이 좀 알려드린 거죠. 전승 클럽이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제 시가공약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시가공약주는 오늘도 성공했고, 어제도 성공했어요. 예. 매일매일 이런 수익률에 포함되지 않는 시가에 이거 사보세요 라고 와서 드리는 종목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뭐 장세 무관하게 막 지금 이제 급등들이 다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막 10%, 20%막, 뭐 못해도 4%, 5%, 6%, 8%, 그죠? 예, 그리고 지금 당장에 31일 어제 오성첨단 소재 9% 이상,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명문제약이 이제 6.7% 이상, 오전 중에 이제 급등을 했죠. 예. 어찌 됐건 간에 이걸 이제 지금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저희 페이지에 와보면은 여기 이제 그 미래시 특강이라고 있어요. 이 상품 영역이 이제 무료라고 안 써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유료 VOD 상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확실치 않은 거지. 만약에 그냥 가입을 하게 되면은 이 안에 보면은 기법도 두 개가 들어가 있고 또 중요한 하반기 핵심 이제 메가톤 이슈가 될 수 있는 어, 그런 이제 강의가 같이 기대주가 또 들어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를 뭐 뒤늦게라도 확인하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하반기 뭐 증시의 방향성 전망이나 뭐 이런 부분이야. 예, 뭐 앞으로도 뭐 이제 아주 길게는 아니지만 여기서는 굉장히 길게 해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3시간 45분짜리 강의예요. 원래 2시간 예정이었는데 제가 미래시 특강을 갔다가 거의 4시간 가까이를 했어요. 두 배죠, 거의 두 배. 예. 그러니까 어제 무료 방송 일정 한 게 원래는 그냥 적당히 하자.
11시 정도까지 하면서 오늘은 좀 깔끔하게 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12시 넘어서까지 하게 된 뭐 이유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그만큼 얘기를 해드리고 뭔가 또 얘기해드리고 싶고 하는 게 있어서 이게 어 2마디 끝나도 될 게 한 5마디 정도까지도 이제 더 알려드리고 막 이랬던 게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냥 저희 상한사령부에 가입만 하면 언제든지 그 가입 회원이 볼 수 있는 자료인지 아니면 그때 특강을 신청한 분들만 클릭 권한 부분들이 있는 유료 부여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예.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한번 회사 쪽에 확인을 해서 예,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제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그래서 그냥 가입해가지고 특강을 들을 수 있다. 지난 VOD이기 때문에 회원 가입한 기준에서 들을 수 있다. 그럼 좋죠, 그죠? 예. 그래서 뭐 겸사겸사 이제 뭐 저기도 하고 특강도 볼 수 있고 그러면 좋은데 원래는 그게 이제 안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제 그게 좋은 거였죠, 그죠?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이제 불가능할 것 같긴 하지만 가능한지 여부 이제 확인을 해볼 거고 그래서 뭐 가능하다고 하면은 굉장히 가입이 또 더블업 효과적인 이제 또 내용들이 되니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조만간에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약간 이제 아직 컨셉이 확정적으로 잡히진 않았지만 기법 위주로 예. 그러니까 기법 모음집식으로 해가지고 좀 알찬 또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특강 2탄도 여러분들 기대를 좀 해주시면 된다. 그렇게 좀 이제 알려드리고 싶고 어쨌거나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했었던 뭐 이제 무료 방송 또는 어 특강 말고 그냥 특집 방송 뭐 이런 것들은 다 무료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주식창 페이지 부분 오면은 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주식창 페이지 부분으로만 뭐 올라갔지만 지금 뭐 이 방송을 VOD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이 이제 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이제 제 개인 그 유튜브 채널 유튜브에 이제 상한 김영덕이나 김영덕 파트너라고 치시면 제 이 얼굴 말고 다른 얼굴이 있는 그 아까 전에 그 화면에 있는 얼굴 과외 안내 쪽에 들어가 보면은 요 얼굴이 크게 있건 뭐 작게 있건 요런 얼굴이 보이는 그 VOD들이 바로바로 보이실 텐데 그거를 이제 타고 들어오시면은 어 이제 무료 이 방송한 영상 부분들을 이제 같이 좀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작업을 할 예정이에요. 예. 그리고 창후에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겠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직접 무방하고 유튜브 무방을 이제 연동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제가 좀 아날로그 세대이기 때문에 젊어 보여도 업력 자체가 이 여러분들한테 증권 정보 제공하는 이런 전문가 영역, 예. 그러니까 아예 증권사 기준 말고 이렇게 부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보 제공하는 거를 이제 주식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그 영역으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 업력이 초창기부터 이제 활동을 했던 사람이라 어, 요즘 이제 어떤 그런 젊은 그런 전문가들처럼 이렇게 스마트하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특별하게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사실 예, 그냥 열어는 놨었는데 막 별로 올린 게 없었지. 예.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우리 한국경제TV 쪽과 같이 이제 하면서 조금 거기도 영상도 좀 더 집중해서 올리고 좀 그렇게 이제 해드렸던 것 같아요. 예. 전에는 이제 뭐 어떻게 했었냐라고 하면은 좀뭐 간단하게만 놓고 보면은 그냥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예, 잠깐 보면은 뭐 이런 이제 그냥 수익률 대 우승 영상 뭐 이런 거, 예, 요런 거를 좀 위주로 이제 올렸었죠. 네, 요런 거. 예, 제가 뭐 여기저기 이제 수익률 대 같은 거를 진행을 하면은 1등을 거의 도맡아서 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좀 올리는 걸 위주로 하고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보통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 부분을 다 같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시대에 맞게 아날로그 감성이 아니라 저도 이제 디지털 또 스마트한 감성으로 여러분들한테 또 유튜브에서 다양한 관련 이제 정보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음, 그리고 요즘은 메일은 올려드리고 있지 않지만, 제가 대박천국 위주로 이제 방송에서 공략했었던 뭐 수수께끼 종목 위주로 이제 매일 ASV들을 업로드 해드리는 그런 이제 서비스도 사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즘엔 메일 올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대박천국이 지금 이제 수수께끼 종목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고, 뭐 포트 무슨 뭐 30% 이런 거랑 뭐 좀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다른 쪽으로 흐름이 나오고 있죠. 업종 하나 설명하는 거랑. 예.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뭔가를 뭐 이제 참여할 때마다 추천한다는 기준이 사라져서 앞으로 무료 추천주 및 AS 그 VD 영상을 이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할 것인가를 이제 좀 고민하고 있는 단계예요. 예. 그리고 또 뭐 그 이전 AS 기준하고 뭐 그닥 종목들이 많이 다르진 않아요. 일부 AI 반도체 애들이 좀 급등이 나온 거 정도, 하루 이틀 정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흐름이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뭐 유튜브 부분 오시면 제가 이제 이 무료 방송했던 내용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배너 이런 카테고리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것도 이제 유튜브 쪽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기대를 해주시면 된다. 예.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하고 공식적으로 같이 이렇게 하고 싶다. 예. 이러면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그 주식창, 예. 주식창 쪽으로 뭐 찾아오시거나 아니면은 그 LS 번호로 가입을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 그 뭐 추천주 시가공략주라든지 아까 잠깐 보여드렸었던, 그다음에 뭐 장중공략주라든지 뭐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다 매매 사인을 바로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 날짜별로 바로바로 이제 매매 사인들이 나가서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이시듯이 장중공략주는 차익 사인까지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기가 쉬워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어느 방식으로든 가능하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거 외에 이제 뭐 뭔가 따로 내가 특강을 가입했는데 이제 관련돼 가지고 뭐 내가 그 강의를 실시간으로 못 봤는데 보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영상은 이제 유료 영상이기 때문에 이 주식창 제 페이지에만 올라갈 수 있죠. 네, 무료 영상은 이제 유튜브로도 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뭐 그런 차이 정도? 예, 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쓸데없는 거 좀 이제 겸사겸사 설명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갔어요.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예. 자, 복귀.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한테 1시간 45분 그 얘기 하다 그랬구나. 거의 2시간 가까이 강의를 했다라고 하면서 막 또 파월 그 내용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제가 확인하고 바로도 글을 올려드린 거를 이제 보여드리다 보니까 얘기가 또 산으로 좀 빠졌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제 했던 게 미국 FOMC 금리 전망이었는데, 첫 번째는 중립을 강조하지만 대선 후보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예, 자세하게 얘기 드렸지만 결국에는 트럼프는 금리 인하 하지 마라, 해리스 쪽은 금리 인하 해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라는 거고요. 예, 그게 각 후보 진영에 도움이 되는 걸 강조하는 거고, 그걸 또 파월이 그 얘기도 해줬어요.
사실 그 얘기는 여기서만 다루고 넘어갈 건데, 정치적인 중립을 굉장히 오늘 새벽에도 강조했어요. 마지막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중간에도 초중반에도 했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FOMC는 정치적으로 중립되어 있다. 그쪽에 어느 편에 대해서도 쏠려서 금리 결정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못을 박았어요. 예. 물론 이제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금리나 절대 하면 안 돼, 파월 너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좀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의 3대 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이었다. 이건 파리한 얘기가 아니라 제 PPT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보자. 좋은 얘기할 가능성이 조금은 더 열려 있다라고 했고, 파월은 아직까지는 하지만 여전히 추가 지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다. 라는 거 우리가 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다음 PPT가 뭐였냐면은 점도표를 봤죠. 예. 12월 점도표 부분. 그러니까 이 지금 혹시라도 이제 이 영상이 이제 짧게 툭툭툭 그 2시간 정도 했던 영상이 이제 지나갈 텐데 이거를 길게 풀로 하는 영상을 제가 원래 유튜브에 같이 올려드리는 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유튜브로 올라가는 이 영상이 제가 그 뭐 오땡땡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녹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HD 품질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2시간짜리는 올리기가 어려워요. 예, 올리는 데만 엄청 오래 걸릴 수 있는 거 아시죠, 그거는? 예. 그래서 무방도 좀 짧고 간결하게 이제 앞으로 해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은 조금은 길어질 것 같은데 이제 유튜브 쪽에 같이 올리면서 이제 송출을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HD 화질로 너무 길면은 업로드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지. 예, 빨리 같이 이런 어떤 무방 내용도 공유를 하면 좋은 거니까. 어차피 주시장에서도 VOD로 보시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유튜브 부분에서도 같이 VOD 형식으로 보는 부분 기준이 되는 거니까. 서로 보는 라인이 틀리잖아요. 예. 그죠? 이쪽에 있는 분이 이쪽으로 와서 보지는 않는단 말이야, 보통.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같이 좀 이제 이런 정보 영상을 즐기자라는 관점인데, 점도표를 보시면은 이제 12월 점도표는 굉장히 호전적이었다. 지표가 나쁘지 않았을 때였어요. 작년 말까지만 해도 지표가 굉장히 3대 지표가 호전적으로 가면서 올해 내년 내후년 부분의 금리가 뭐 444, 344 정도 회 정도 인하될 수 있는 최종 목적 금리는 2.5%. 이런 이제 점도표가 나왔었는데 3월 들어서면서 점도표가 상향되기 시작했다라고 했죠. 예. 그래서 평균 그 금리 수치에는 변화가 없으나 하방에 있었던 이쪽 평균 그 금리로 예정했던 24년에 4.5, 그다음에 5년에 3.5, 그다음에 26년에 2.5까지 맞추고 나서 2.5를 계속 유지하는 거 기준이 이제 연준의 기본 목적 부분으로 이제 확인이 됐었는데 표준 편차 기준 분포도 밑에 쪽 더 낮은 금리를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많이 분포가 돼 있었는데 이게 보시면 여기 3월에 보시면 올라간 게 보이시죠? 예. 특히나 이쪽 그 근접 연도 쪽에 24년에는 표준 4.5 밑으로를 생각하는 이제 어, 연준 의원 자체가 없다고 했잖아요. 예. 연준의 의사결정을 하는 이제 사람들이 총 19명인데 어제 제가 뭐 인원을 살짝 잘못 알려드렸지만 그러니까 연준 이사 7명의 연준 의원 부분들이 이제 12명 해가지고 19명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점도표를 만드는 건데 관련 부분에서 보면 이제 점도표가 이제 상향이 되는 게 보였고 3월에서 6월 보면은 더 상향이 됐죠. 눈으로 보이죠. 이거를 이제 보여드렸잖아. 그만큼 지표가 이번 연도 들어와가지고 좋게 나오지 않는 분위기가 상반기 초 중반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뭐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 없다라는 의견들이 점차적으로 매파 성향으로 좀 바뀌어갔다. 12월 대비. 예.
그러다가 이제 지금 다시 비둘기파 쪽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예. 6월 이후에서 7월 사이로 들어오면서부터 조금씩 이제 그 연준 이사나 관련된 이제 의원이나 이런 뭐 발언 부분들이 계속 있잖아요. 매주 연설이나 이런 게. 그런 데서 보면은 이제 성향들이 다 틀리게 말을 해주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이제 발표가 조금은 더 비둘기화 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점도표는 이제 9월에 나오잖아요. 분기별로 12월, 3월, 6월, 그러니까 9월에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이와 관련돼서는 9월에 금리 인하를 진짜 하던 안 하던 뭐 하던 추가 점도표의 분위기는 이제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 그리고 이제 지표는 한 수십 가지를 볼 수도 있지만 그러면 뭐 시간이 뭐 더 많이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파월이 본인 입으로 자기가 중요하다고 했었던 3대 지표 에 대한 흐름을 위주로 본다고 했죠. 예. 거기에 이제 뭐 주택 부분 같은 경우에는 파월이 뭐 중요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사실 앞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좀 얘기를 했고 임금 인상률과 관련된 부분이 신규 고용 수치나 실업률보다도 또 영향을 주는 부분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거는 좀 해소가 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3대 지표만 우리가 확인을 해봤죠. 소비자 물가 지수는 뜯어보지는 않고 겉살만 본다고 했죠? 여기 보시면은 3월부터 지금 현재 7월 부분은 이제 아직 안 나와 있지만 6월까지 4연속 CPI 인하가 나오면서 연속성이 이제 확인돼 줬다. 그리고 2%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죠. 2점 몇 프로. 예. 그죠?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미국 실업률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 당장 이제 내일 야간에 또 나오죠. 예, 내일 2일 야간 21시 30분에 나오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이 PPT에 이걸 다시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따가도 얘기 드리겠지만 지금 연준에서 파월이 오늘 새벽에 발언해 준 부분과 관련돼서 8월 1일 새벽 기준으로 발언해 준 부분과 관련돼서 앞으로의 지표를 더 확인하면서 결정하겠다라는 것을 또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실업률 당장 그 얘기가 나오고 바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지표 3대 지표인 실업률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예. 이것도 보면은 여기 3월부터 해가지고 4연속 상승. 예, 실업률은 높을수록 금리나 기대치가 높아지는 거니까 4.1까지 올라갔는데 이번 7월 고용지표 8월에 발표하는 7월 고용지표 예측은 또 4.1로 올라갔어요. 예,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되죠? 마치 그 GDP나 뭐 이런 거 속보치 잠정치 확정지 발표할 때 하듯이 꼭 복불복하는 거랑 비슷해 느낌이. 예. 그쵸? 3.8이 전달에 나오니까 3.8을 예측했고 뭐 이제 3.9가 나오니까 3.9 예측했고 4.0이 막상 나오니까 4.0 예측했고 4.1이 나오니까 이번에 4.1 한 것 같은. 예. 이게 그냥 한 번에 발표 나오는 지표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뭐 두 번 아니면 세 번에 나누어서 발표 나오는 이제 지표들이 있거든요. 예. 빨리 알려주고 수정해서 알려주고 확정해서 알려주고 이런 것들 보면 기존에 그래서 속보치를 그다음에 잠정치 예측치를 갖다 놓고 그다음에 잠정치 확정 그 발표가 나오면 그걸 확정치 예측치로 갖다 놓고 막 이러거든요. 예. 연준이 이제 계속 그 분석 값을 많이 바꾸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좀 재미있게 되는 것 같아. 예. 나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돼요.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면 이제 실업률이 증가. 지표가 2대 지표가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3대 지표에 해당하는 이제 개인 소비 지출 지표. 이거는 뭐 딱 어떻게 보면은 이번 FOMC 회의가 좋았던 게 뭐냐면 개인 소비 지출 지표까지 확인하고 난 뒤에 7월에 금리 회의였다는 거. 예. 그래서 기본 7월 전체 지표를 다 확인하고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 그게 상당히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는 이제 앞으로 확인하겠다는 뭐 8월 그 지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변동성 부분은 뭐 왜 소비 지출 안 받고 있었어? 어, 이제
이제 중요하죠. 이것도 보면은 2.7, 2.6, 2.5. 이건 이제 3번 정도. 의미상으로 예상치 상회 지표가 부합 지표로 바뀌었다라는 걸 보면 4번인데 공식적으로 숫자가 바뀐 건 3번 정도 연속적인 하락이 나온 거죠. 인플레 개선 효과니까 이거는 내려갈수록 좋은 거고. 그래서 이 3대 지표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 어떻다라고 얘기를 했죠? 어, 이건 월가 금리의 특징 넘어갈게요.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보니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언급할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 라고 얘기를 했죠. 왜? 지표 부분들이 개선되는 걸 확인하겠다고 이전 FMC 회의에서도 연속성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언급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3회, 4회에 걸쳐서 연속성이 보였다. 그러니까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그래도 만들겠지만 파월이 없지 않겠냐. 그래서 분명히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언급 여부가 중요하다. 언급을 하게 되면은 9월 FOMC 회의 때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표가 3연속, 4연속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지표 확인 얘기만 하고 금리 인하 자체 얘기를 아예 언급을 안 한다. 예. 금리 인하 확정된 거 아예 없다. 지표를 앞으로 계속 또 확인해야 된다라는 얘기만 하면 9월에 인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왜? 기존까지 파월이나 연준위원은 결정된 게 하나도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제 파월이 금리 결정을 하고 나서 얘기한 게 되게 재밌었어요. 예. 우리가 요거나 요거를 기대를 했었는데 믹스가 좀 나왔죠. 짬뽕대에서 말을 해버리더라고. 와, 진짜 똑똑하더라. 말을 진짜 그 언변의 달인인 것 같아. 진짜 막 그 뱀처럼 잘 빠져나가고 어, 우리가 근데 그 얘기까지는 예측을 했는데 금리 인하 얘기는 하겠지만 지표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거다 분명히. 그 정도로 아마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도 나올 거다. 확정적으로 9월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아마 얘기는 안 할 거다.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할 거란 얘기는 절대 얘기 안 해줄 거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게 그나마 긍정적인 거다. 근데 그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예. 금리 인하가 아예 뭐 이제 뭐 얘기가 없다 그래서 얘기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부정적인 건 아닌 거야. 9월에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또 얘기하겠지만 여태까지는 연준 의원들이나 이제 뭐 파월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거론을 강하게 하는 부분은 적었다라고 했는데 그와 관련돼서 결정된 부분은 없다고 했는데 이제 새로운 내용이 나오죠. 이번 FMC 회의 결과에 금리 동결은 만장일치했지만 금리 인하를 언급한 의원이 있었다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이건 뭔 얘기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권이 굉장히 세지고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연준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그 의견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죠. 예. 이게 계속 이어지면 9월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이었어요. 어, 그거를 초반부터 이제 언급을 해주고 출발했고, 하지만 9월의 금리 인하 여부는 여전히 미확정이다. 인하의 필요성은 알고 있고,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아직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연속성은 인정을 했지만, 이 연속성이 금리가 원하는 수준의 연속성엔 아직 부족하다. 라고 얘기를 이제 해줬고요. 어, 그래서 무슨 얘기를 그 뒤에 줬냐면은 만약에 8월에 지표가 또 올라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러다가 그죠? 지표가 다시 안 좋아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파월이. 그러면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사로 많이 다뤄지지를 않아요. 예. 지표가 계속 지금처럼 개선되면은 금리 인하를 지금 고려를 하는 건 맞는데 지표 확인을 계속 해줄 거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표가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9월에는 금리 인하가 안 할 수 있다. 올해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줬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안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얘기들을 아마 기사에 많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올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9월에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올해 전체 기준으로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타진을 하고 있지만 지표의 확인이 더 확실하게 필요하고 그래서 계속 좋은 지표가 나오면은 하고 중간에 조금이라도 변수가 생기면 안 하고 다음 걸 또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이제 다음 얘기를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기자들을 질문하는 것 중에 답답하니까 자꾸 막으니까 어떤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9월에 혹시 인하를 하게 된다면 빅스텝이나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약간 나오긴 했잖아요. 처음에 한번 인하하는데 좀 멋있게 한번 이렇게 탁 찍어주면서 옛날에 올릴 때도 막 자이언트 스텝까지도 빅스텝에서 자이언트 스텝까지도 늘리면서 강도 높게 인플레 잡아보려고 이제 어떤 하는 그런 흐름 부분들이 이제 나왔듯이 인상 부분에서 예. 관련돼서 9월에 빅스텝으로 이제 인하 예. 개선해주는 어떤 흐름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냥 얘기 나오자마자 no 절대 아니다. 그럴 생각 그럴 일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탁 치고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리 인하를 처음 할 때 베이비 스텝 이상은 없다. 이걸 못 박아 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빅 스텝 얘기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아마. 예, 할 생각이 아예 없는 거니까. 어. 그래서 지금 8월 지표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8월 지표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당장 내일 고용 지표인데 이 고용 지표가 월가 예측치인 4.1이나 4.1 이상으로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 왜 그러냐면 마지막 내용 때문에 그래요. 지표 개선도가 좋으면 이번 연도에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줬거든요. 예. 요게 그나마 긍정적인 내용이었던 거야. 여러 번 해줄 수도 있다. 그 얘기는 우리가 한 번 정도를 기대하고 있고 월감이 주요 증권사들은 두 번 정도도 할 수는 있는 거다라고 점도표를 가지고 일단 최대한 긍정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뭐 파월 입장에서도 지표가 정말 좋아지면은 뭐 꼭 한 번 아니라 더 하면서 금리 인하를 뭐 했는데도 지표가 개선될 수가 있잖아요. 인플레가 안 생기고 한 번 하면 딱 바로 지표로 드러날 거거든요. 그 다음 달에 예, 금리 인하의 효과가 인플레 영향을 얼마나 주는지. 근데 영향을 안 주면은 점점 더 빨리 낮춰가면 좋으니까 예, 대중적인 측면에서는 금리 인하를 빨리 해주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제가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 여러 번 할 수도 있다. 요거는 이제 긍정적인 내용이었지. 예. 근데 우선은 한 번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건. 일단 한 번 해야 두 번도 가능한 거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 예측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이번에 얘기를 해준 거기 때문에 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시장이 FMC 회의 부분들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올라가고 있었어요. 예, 시장 흐름이. 굉장히 열심히만 올라가 주면서 와 그래 뭐 이제 뭐 반등 나오는 거래라고 하면서 흐름을 이제 올려주는 그런 부분들을 가져오고 있다가 이 꼬리 보이시죠 꼬리 예. 이 꼬리에 대한 흐름 부분 자체가 그 파월 부분들이 분봉 부분으로는 이게 안 보이는구나 예. 이 파월이 그런 연설을 끝내고 나니까 시장이 이제 위축되기 시작하는 거지 예. 야, 이거 9월에 금리 인하는 이제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정적으로 그거는 아니라고 하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약간은 좀 위축되는 네, 그런 흐름으로 이제 미증시가 이제 제가 윗꼬리 양봉 장세 정도가 될 것 같네요라고 거기 이제 4시 25분 부분들에 남긴 부분에도 이제 나와 있겠지만 양봉 몸통 고점 장세가 되지 못하고 꼬리를 결국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 효과가 약간 악재로 받아들여지면서 어, 이제 나와버린 거죠. 그렇게. 음.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또 미국 개장이 되어 있는데 반등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제 시장 약조 쪽 부분도 같이 할 건데 아무튼 윗꼬리 장세가 이제 오늘 새벽 기종까지는 이제 나와 있었던 상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예. 시장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우선 눈에 딱 보기에 반등 흐름이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죠. 예. 이거는 이제 어디에서 확인해 볼 수 있냐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업종 분위기라는 부분들이 좀 확인이 돼준 부분들이 있죠. 예. 왜냐면은 여태까지 조금 죽어 있었던 기본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반도체 업종 부분들에 대한 기본 회복력 부분들이 좀 나와준 특성?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증시의 전일 변동성이 흐르는 부분들을 높여준 흐름이 있었지만 우리 증시의 일단 시가 흐름 부분들에는 상승력이 좀 영향을 줬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 음봉 흐름 부분들을 이제 뭐 기본적으로 거래소는 이제 좋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봉 부분들이 나왔잖아요. 예, 이 양봉이 나온 이유가 이제 시장의 분위기 차이를 만들어 준 거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얘기를 해드리면서 이제 파월이 새벽에 어떤 얘기를 하건 간에 거기에 맞춰서 시장이 이제 변동성을 주겠지만 일단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태고, 양봉 장세가 나올 건 맞는데, 파월의 발언 강도에 따라서 이제 조금은 변화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AI 반도체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 흐름 부분들이 높아지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이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준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기대해 볼 수 있는 업종에서 AI 반도체 업종 부분에 대한 중요 강도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어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우량주 쪽 위주의 얘기를 해드렸는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라고 했냐면 만약에 3%, 4%, 5% 정도의 상승 출발로 기대 이상 상승률 시가가 나와버린다면 어떻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음봉이 나올 거라고 그랬죠. 예.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거래소가 음봉이 나온 이유가 삼성전자도 지금 관련 기대치가 갭으로 떠버려가지고 음봉이 나와버리고, 그죠? 예.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관련 기대치가 갭으로 떠버려서 저렇게 출발해보니까 음봉이 나버리고, 그러니까 핵심 지금 이제 2대 종목 같은 경우가 저게 다 음봉이 이제 나버리는 거예요. 예.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볼 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예. 뭐, 이런 한미반도체. 딱 4대 관련 그 AI 반도체 영역의 종목들의 우량주들은 보통 이제 정해져 있는데, 이런 애들에 대한 흐름 부분들이 갭으로 상승력이 높게 출발하다 보니까 특히 삼성전자가 음봉을 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가에 바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되고 좀 지켜보다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고, 관련돼 가지고 이제 공략 대상이 안 됐죠.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증시가 상승 흐름 부분들이 나오곤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전체 장세가 오르곤 있거든요. 예, 오르곤 있는데 반도체 섹터가 직접적인 시장의 반등이나 강세를 유도하는 쪽은 조금 아닌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야 어제처럼 이렇게 올라야 반도체 섹터가 조금 주를 이루는 상승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금 마이너스 1%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또 이제 종목 부분으로 들어가 보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그래도 여기는 이제 1.9%라고 잡혀는 있는데 이게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네. 합산돼서 나왔구나. 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살아나려는 이런 흐름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인 반도체 부분에 대한 상승력이 이제 시장의 어떤 미증시 흐름을 끌고 가는 그런 특성이 확연히 보이지는 않는 흐름이지만 엔비디아가 어제 이어서 연속적인 변동성을 준다면 반도체 업종의 상승력이 점점 더 미증시 상승력의 영향도를 이제 높여줄 수 있다라는 걸로는 분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당장 흐름을 놓고 보면은 이 반도체 기준에 대한 어떤 흐름보다는 그 외의 기타 강세 업종의 변동성에서 뭐 나스닥이라든지 이제 S&P의 상승력 어차피 강밥 정도 수준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유도한 거 보는 걸로 볼 수 있고 일단은 파월의 어떤 변수 이후로도 시장은 이 FOMC 회의 결과를 극도로 긍정적으로 그래도 바라보고 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FOMC 회의에서의 발표는 대호재는 아니다. 대호재는 아니다. 결론을 내드리는 거예요. 대호재는 아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다. 9월에 금리를 할 수도 있다. 지금 분위기대로 간다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지금처럼 계속 지표 개선 부분들이 나오면은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뒤에 한 얘기 때문에 그렇지. 하지만 안 할 수도 있다. 올해 안 할 수도 있다. 요 얘기까지도 해버려가지고 새벽에 나왔던 그 내용이 어제 그 화랑장 분위기는 조금 냉각시켰던. 어제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위증시가. 화랑장 분위기는 조금 냉각시켰던. 그래서 아시아 증시에서도 상승분은 반영받고 출발을 했는데 우리 증시가 대형주들은 너무 높게 출발한 나머지 음봉치는 차익 물량을 받았고 왜 우량주로 하루에 3% 이상 먹는 거는 중소형주 같은 경우로 특히 삼성전자는 거의 뭐 1, 20% 수익 나는 거랑 비슷하고 그 다음에 중대형주급 AI 반도체주로 3%에서 5% 먹는 거는 이 중소형주로 10%에서 15% 먹는 거랑 똑같은 수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갭으로 떠버렸으니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막 제가 여러분들 못 보셨겠지만 제가 지금 제 이 말 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저희 그 상한사령부 그 당해수인 클럽에서도 지금 이제 그 이제는 뭐 어차피 공개를 해도 돼요. 음봉을 쳤기 때문에 SK 하이닉스하고 그 삼성전자는 뭐 들어갈 생각을 하진 않았고 이수페타시스를 갖다가 세팅을 그린 두 개를 탁 치고 일단 선으로 터미네이터 시스템 그 특강 강의에 있는 기법 중에 하나에 딱 접목해서 들어가기 시작하길래 진입을 할까 하다가 에이 미증시가 뭐 얼마나 급등 마감을 하겠어. 그러니까 내일 이제 뭐 한 1% 정도 상승 출발하면 그때 진입해도 양봉 나오는 거 그냥 하면 되지. 라고 한 게 너무 아깝다. 왜 왠지 대놓고 한 3% 정도 이상에서 출발하려는 분위기가 될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했었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조심해라라고 했는데 그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 섹터에서 반등이 못 나오니까 거기서 차익이 나오면서 근데 AI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지고 있고 관련돼서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발 AI 추가 투자에 대한 기대 소식도 같이 또 발표가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흐름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시장의 중소형 AI 섹터에 대한 기대치를 높인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중소형 AI 관련돼서 뭐 국내 그 대기업하고 뭐 협업을 하고 있는 이제 뭐 셀바스 AI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뭐 협업을 하면서 관련된 이제 AI 연계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도 엔비디아 효과를 받는다고 했었던 이런 폴라리스에 오늘 많이 올라간 건 아닌데 굉장히 강하게 5월달에 올라갔었잖아요. 뭐 이런 이제 중소형주 섹터들, 예. 그리고 연결돼서 AI와 연동돼서 중요하다고 했고 XR 플랫폼에서도 주도주 역할을 같이 엘체라고 같이 이제 했었던 MP 같은 애들이 이제 오늘 급등 흐름 부분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엔비디아발 관련된 그 연동 그 그래픽 관련 상품 부분들의 협업 부분들 하고 있는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언급해드린 이제 MDS 테크 이런 애들이 또 이제 뭐 15% 20% 급등이 나온 거고. 그러니까 이게 중소형주들의 흐름 부분들이 중대형주들의 어떤 이런 흐름에 비해서 상승력이 높게 나왔던 게 이제 오늘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코스닥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에 대한 상승력 흐름 부분들이 조금은 더 높게 나온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나왔다라는 부분이고, 하지만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언급 부분들이 미증시를 후반부 위축시켰기 때문에 우리 거래소의 어떤 상승력을 더 띄워주지 못했다. 하지만 거래소보다 많이 좀 소외되어 있었던 게 코스닥 시장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기대 심리는 올려줬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흐름 당장 뭐 오늘의 흐름은 또 미증시가 양봉이 나오고 있으니까 뭐 내일까지는 굉장히 우리 증시가 또 추가적으로 조금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나올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겠지만 내일 만약에 이제 고용지표가 예상대로 추가적인 실업률 인상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를 감안해 본다면 그런 지표 하나하나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부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8월 같은 경우에는 또 FOMC 회의를 안 하는 대신에 또 가장 1년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관련 경제 관련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얘기를 나누는 또 잭슨홀 미팅이 8월 후반부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 전방위적인 국제적 그 관련 금리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이제 논의를 하게 될 수 있잖아요. 뭔가 이제 축이 변할 수 있다는 얘기지 하반기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시장에 이제 변수들이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인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약해질 수 있는 요인은 중요 핵심 지표가 나오는 날 안 좋게 나오면 시장은 위축. 그리고 그 외에 혹시 지표가 나쁘지 않으면 반등 분위기를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진폭이 계속 있을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진폭이 9월 FOMC 회의까지 있을 거고 무조건적으로 뭐 이제 다시 신고가장이다 무조건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건 아니니까 미증시가 신고가를 다시 돌파하고 이렇게 바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또 8월 15일 날 발표되는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 메인 이벤트가 될 걸로 보이고 그리고 당장에도 지금 이제 어 오늘이 8월 2일이니까 내일 새벽 같은 경우에 미증시 끝나고 나가지고 애플하고 또 그 아마존 실적 발표가 있고 또 이러잖아요, 그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있다 보니까 관련돼 가지고 이제 또 매그니피센트 실적 발표도 아직 남아 있단 말이죠. 예. 그런 부분들이 다 AI 연계 그 회사들이기 때문에 AI가 어차피 올라가야지 시장이 올라가요. 전체적인 추군. 그래서 그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일단 오르는 쪽으로 AI는 여전히 오르는 쪽으로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관심이 좀 필요할 수 있다. 어제도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번 주 대박 날 수 있는 기대 트렌드 추가 분야로 AI 반도체 우량주 라인을 이렇게 찝어드린 내용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있었던 것처럼
관련돼서 오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도 앞으로 AI 쪽의 기대 심리는 여전히 높아져 있다. 예. 다만 금리 인하가 선행되는 부분에서의 어떤 시장의 본격 반등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은 확정적으로 금리 인하를 확인해 줘야 되고, 거기에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 최소한 3대 지표, CPI라든지 개인 소비 지출 지표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나오는 실업률 지표, 예, 뭐 신규 고용 지표보다는 실업률 지표 부분에 대한 연준이 원하는 그 정책 지표 부분들이, 예, 시장 지표 부분들이 나와줄 수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지표들이 나오는 날은 시장이 변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은 긍정적이지만 하반기 9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일단 볼 수는 있지만 확정은 아니니까 너무 낙관하면 안 된다. 예, 그 정도고요. 하지만 시장이 떨어질 만한 내용으로 발표가 나온 게 아니니까 밀리진 않을 거다라는 얘기지. 뭔가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약간 변수들이, 전쟁 변수들이 다시 조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는 휴전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지금 저쪽 이스라엘 쪽 같은 경우에는 하마스 수장이 죽어버리는 바람에, 하마스가 또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공격 강도를 얼마나 높이냐에 따라서 또 전쟁 변수에 따른 시장 위축 부분들이 이제 또 나오는 날들이 계속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 탄력적인 반등은 좀 어렵다고 보는 거죠. 예. 하지만 좀 오르는 장도 있고 누르는 장도 있지만 결국에는 조금씩 올려주는, 예. 그래서 조정은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충분히 미증시의 흐름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나스닥이 이제 17,000 정도를 찍었으면 미니멈 상으로는 과매수를 해소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예. 직전 방송 말고도 그 전 방송에서, 예, 과매수 라인으로 들어간 게 요 17,000을 돌파하는 요 날부터 과매수 라인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꺾는 게 최소한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꺾어 놓은 거예요. 올렸던 거를. 예. 여기 중간값인 16,500까지 가면은 가장 베스트한데, 예.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 달러가 조금 또 내려와 줬죠. 그래서 중간값이 좀 상향된다라고 본다면 17,000포인트 정도를 꼬리로라도 찍어줬으면 이제 조정은 마무리가 거의 됐다. 예. 시장이 하방으로 완전히 꺾일 게 아닌 이상. 그러니까 어차피 상승 쪽으로 간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게 탄력적으로 이렇게 가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진폭을 주면서 이제 올라가는. 뭐 여기도 올라갈 때 보면은 뭐 굉장히 긍정지지 않았잖아요. 예. 한 달 내내 올리는데 뭐 500, 600포인트 정도밖에 못 올리고 뭐 이런데도 이걸 우린 상승적으로 보고 분위기를 좋게 봤잖아요. 예. 뭐 요런 분위기로 갈 수 있다는 얘기지. 6월, 7월 요 초입의 연속 상승 양봉장 분위기보다는 음봉을 섞어가면서 움직이는 요런 장. 예. 아니면은 요런 장. 요런 거나 정말 긍정적이면 요런 정도. 예. 얘는 양봉 음봉 숫자가 거의 비슷한데 음봉이 더 많고, 얘는 양봉 숫자가 더 많죠. 예, 각도 차이도 조금 더 크고. 예, 이런 장은 어렵고 요런 장이나 요런 장이 FOMC 회의까지 펼쳐질 거라고 보면 된다는 얘기죠. 다음 9월 FOMC 회의까지.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장이에요. 예, 이런 4월 장이나 7월 장만 아니면 사실 우리가 걱정할 건 없잖아요. 그죠? 예. 내 종목이 위축되거나 뭔가 막 힘들거나 오늘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막 시퍼렇게 멍든 장이구나 이런 느낌 아닌 거잖아. 이런 장만 아니면. 그쵸? 예, 그러니까 요런 장만 하면 할만 하잖아요. 이런 장은 너무 좋은 거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장이 나올 테니까 너무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갖지는 말자는 얘기지. 예.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7월장 이 장이 부담스러웠다. 4월장도 좀 부담스럽게 느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예. 나는 이런 식의 수익을 이제 뭐 못 냈다. 이런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뭐 전에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이제 해드렸던 것처럼, 이야기를 이제 해드렸던 것처럼, 예, 뭐를 얘기해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뭘 얘기해드렸죠? 아까 전에도 언급해드린 것처럼 저희 상한 사령부, 예,
상한사령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시가 공략주로 매일매일 5% 이상 10% 또는 20%까지 되는 단기 급등이 오전에 터지는 종목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계속 수익을 우리 가족분들이 즐기고 있고, 지금 저희 그 상한사령부 단기 스윙 클럽이 시작한 날짜를 보시면 돼요.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픈한 날짜가 여기야. 그리고 나서 내리 빠진 거예요, 지금. 느낌 오세요? 뭔 얘긴지 이게? 18거래일자 19전 19승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근데 이게 여기서 오픈해가지고 오픈하자마자 시장이 빠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 급락장이 나오는 이 시장에서 지금 전승에 100% 넘는 수익을 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상한 김영덕 대표는 김영덕 파트너는 장세 무관하게 수익을 계속 줄 수 있는 전문가다. 예. 그리고 승률이 평균 90% 이상 승률이 된다, 단기 매매에서. 예. 그래서 매도 사인을 주는 포지션은 매도 사인 주는 포지션대로 대응만 해도 사실 수익은 계속 나는 거고, 어, 매매 관리가 들어가는 건 믿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뭐 사인이 나오고 매도를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시가 공략주는 어차피 걔네들도 승률이 높으니까 먹을 게 많다 이거지. 시장이 안 좋아도 이제 오르는 종목들은 항상 시가초입의 급등 시도 나오는 애들은 존재를 하니까 그런 걸 잡아주는 거고요, 시가 공략주가. 그러니까 이런 급락장 속에서도 전승을 내고 있는 클럽이 뭐 우리나라에 거의 없죠. 사실 저희 클럽이 지금 상태에서 7월 기준에서는 유일하다고 보면 되는데 가장 좋은 결과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클럽이라고 보면 되는데 장세와 무관하게 이렇게 계속 급등하는 종목 이 장에서도 어느 섹터가 올라갈지를 알잖아. IT가 밀리니까 이렇게 보면은 다른 쪽 중공업 라인이나 뭐 이런 이제 개별 라인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예. 7월에 중공업주가 올랐죠. 그런 쪽을 계속 공략하잖아요. 보는 것처럼. 어. 그 다음에 이런 특정 그 대선 트렌드 이런 쪽을 다 공략해서 먹고 있잖아요. 걔네는 계속 움직였거든. 마리아나 트렌드, 우크라이나 관련 트렌드, 그 다음에 전력 트렌드, 중공업 트렌드, 조선 섹터, 그리고 항공우주 섹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특히 여러 번 매매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IT 쪽이 살아나니까 이제 IT 섹터 YC를 또 공략을 하고 또 그러는 거고 어느 분야를 공략해야 되는지 평균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지. 예. 시장이 조정을 보이면 거기에 메인은 좀 피하면 되고 메인을 피하고 결국에는 오르는 애들이 있고 그쪽을 공략을 하면 되는 거고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 좋은 애들 공략하라고 분명히 제가 방송에서도 강조를 많이 해드렸는데 저희 클럽에서 해야 하는 종목들이 보면 우량주가 다 실적 좋게 나올 종목들을 공략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시장에서도 시장은 빠지는데 얘네들은 오르고 그걸로 우리가 먹을 수가 있었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장이 앞으로 계속 우상향장세가 나올지 또 점진적으로 뭐 오르고 변동성이 나올지 횡보가 어느 정도 또 하반기 기간 안에 나올지 뭐 다양한 부분에서 확실하게 모르잖아요. 그죠? 뭐 저도 이제 앞으로의 미래 장세를 뭐 단중기적인 부분을 예측하는 거지만 내년장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죠? 예.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상승장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도 수익을 어느 정도 더 쉽게 낼 수 있겠지만 이런 장이 항상 어려운 거잖아. 근데 이런 장에 수익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여러분이 찾고 있는 거잖아. 여러분들 앞에 지금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7월이 정말 힘들었다, 뭐 수익 몇 개 내지도 못했다, 아니면 뭐 아예 그냥 죽쓰는 장이었다라고 한다면, 근데 나는 이런 장에도 앞으로 계속 매일매일 수익 하나 이상씩 뭐 두 개 정도씩도 막 즐겨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딱 지금 한국경제TV 주식창 파트너 김영덕 파트너가 그거를 지금 이 악조건장에서 해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여줬지 이미 7월이 딱 끝났으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하기 어렵다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시면 되죠. 여기 보시면 LS 번호 1668-4363번
이 번호 1668에 지금 딱 기억을 하세요. 예, 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거기도 이제 영상으로도 많이 있을 테니까 번호를 보실 수 있겠지만 주식창 VOD나 지금 생방 보시는 분들은 1668에 4363 제 페이지를 오셔서 보실 수 있겠지만 요 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지금 바로 22만 원이라는 특가 프로모션 가격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한 달 기준으로 정말 얼마 안 되는 22만 원 내시고 뭐 상승장이 오면은 당연히 더 많이 먹여드리겠죠, 수익을. 예. 오늘도 뭐 추가적인 수익 실현 내려면 낼 수도 있었던 애들이 이제 계속 나왔지만 뭐 시장이나 그 관련 종목이 추가로 오른다면 굉장히 더 좋은 수익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어서 안 판 애들이 있어요. 차익 실현을 더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안 만들어낸 날이란 말이지, 사실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또 그 종목들 같이 할 기회도 생길 수 있고 신규 종목들은 뭐 계속 어차피 나가니까. 예. 22만 원이라는 정말 뭐 평균적인 클럽 가격 기준 중에 저렴한 금액이죠. 이제 한국경제TV 쪽으로 제가 와가지고 공식적으로 경제방송이야 어느 전문가보다도 왕성하게 주간 메인 방송하고 야간 그 대박청 방송을 망라하면서 가장 많은 출연 요청을 받는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다 출연 못 해드려서 정말 우리 PD진들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이고 뭐 대박천국 2부도 출연해달라고 요청이 왔었고 또 그 외 주간 방송에서도 지금 다른 시간대 방송에서도 출연 요청이 쇄도를 했는데 제가 몸이 안 따라줘요. 다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거를. 예. 그리고 또 우리 또 상한사령부 또 가족분들 이렇게 수익 안 좋은 장에서도 계속 내드리고 있지만 내드리려면은 또 요런 부분에 전폭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날들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몇 개 이상을 고사를 시켰어요. 예, 죄송하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겠다. 예, 왜 지금도 주간 메인 방송 세 종류하고 야간 핵심 방송 중에 하나를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경제TV 전체 전문가 중에서 가장 방송 출연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더 하는 거는 뭐 무리수인 거지. 몸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런 약세장 속에서도 수익을, 급락장 속에서도 수익을 내줄 수 있는 김영덕 파트너하고 같이 하시면 앞으로 하반기가 든든하겠죠? 예, 뭐 걱정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예. 속는 셈 치고 들어가 보자. 뭐 속이는 건 없지만 속는 셈 치고 들어가 보자. 예. 뭐 믿져야 본전 뭐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계좌에 이렇게 계속되는 수익 종목들이 매일 탄생을 하게 될 테니까. 예. 그리고 시가공약주까지 여유가 되시는 분들, 좀 빠른 매매 대응도 가능하신 분들은 시가공약주가 보통 이제 장 시작하기 한 몇 분 전에서 1분 전 사이에 오기 때문에 시가공약주 하는 분들은 좀 대기를 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예, 바로 시가에 사야 되는 거니까. 예, 그 매수할 준비하고 종목이 이제 두 개가 나가거나 하나가 나가거나 뭐 보통 그 정도 아니면 많으면은 세 개인데 세 개는 거의 안 주고 평균 두 개나 하나 정도가 이제 나갈 텐데 그걸 이제 매매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지. 예. 그래야지 이런 이제 공식적인 종목 외에도 이렇게 5%부터 20%까지 당일 오전에 급등하는 종목들. 예. 이건 매도 사인을 주진 않아요. 시가공약주는. 알아서 5% 이상 올라가면 그 이상 즐기면서 보시다가 파는 건데 이렇게 막 1, 20% 이상 급등하는 종목들을 추가로 즐길 수 있단 말이지. 예. 그러니까 정말 많아요. 즐길 수 있는 수익은 굉장히 많아. 예. 어떤 클럽보다도 급등하는 종목들 또 재미있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을 많이 드리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제 장중공약주는 이렇게 절반 차익 쌓인 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거면은 리딩이 거의 마무리된 거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매수가 이탈전 홀딩 원칙으로 추가 수익을 더 노려보신다거나 뭐 혹시 이탈하려고 하면 익절하는 전략 정도가 좋다라고 전략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뭐 또 필요한 경우에는 그냥 다 팔아버리기도 하고 제가 다 그냥 파시라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뭐 그럼 유동적으로 제가 전략을 드리고 있으니까
아무튼 매도 사인을 받을 수 있는, 매수 사인과 매도 사인을 받을 수 있는 이 리딩만 따라해도 뭐 지금 보시면은 3주차 정도밖에 안 된 기준에서 20종목 가까이를 수익을 내잖아요. 100%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내고. 예. 그러니까 이 안 좋은 장에서도 이 정도 수익을 내드리고 있으니 앞으로 뭐 조금 더 호전적인 장이 나오면 뭐 더 많은 수익 부분, 그리고 한 달 총 기준으로는 지금 이게 보면 이제 3주 기준의 성과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3주 조금 넘는 정도의 성과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실제로 한 달에 기대할 수 있는 승전보 수익은 20개에서 25개 정도. 예. 20개에서 25개 정도의 수익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확정 수익 종목을. 그리고 최소 기대 수익률은 지금 뭐 한 20% 이상짜리 종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10% 이상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한 150% 정도에서 200% 정도 사이 수익도 일반적인 장세에서는 이런 급락장 말고 지금은 급락하는 애들을 피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업종 위주의 공략을 하니까 수익 부분들이 이렇게 나온 건데 일반 장세에서는 한 150%에서 200% 정도 그 정도의 수익 부분들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저희 이제 상한사령부 단기 스윙 클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혼자 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열심히 또 저희 상한사령부 단기 스윙 클럽과 같이 하시기로 결정을 해주신다면 앞서 이야기해드렸던 이제 번호로 신청들을 뭐 오늘 하시건 뭐 내일 하시건 바로 하시면 좋고 뭐 아니면 생각하다 하셔도 상관없고 여러분들을 위한 거니까 잘 판단을 해 보시고 같이 좋은 결과 남은 하반기 동안 만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8월 1일 기준 저희 상한사령부 데일리 방송 일정은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FOMC 회의 결과와 관련돼서 어제 방송에 대한 예측 복귀, 결과에 대한 확인과 시장 예측 부분을 같이 해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내일도 이제 22시, 23시에 데일리 무료 방송 일정이 진행이 되는데 고용 지표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신규 고용하고 실업률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확인할 수 있는 날이니까 굉장히 또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보다는 좀 더 압축되게 할게요. 오늘은 또 예정보다는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예. 그게 이제 그 복귀를 해서 그래. 앞서서 그 관련 부분 내용에 대한 복귀, 그리고 복귀 전에 얼레설레 하다가 보니까 이제 사이트 설명이나 이 유튜브 영상 연동 설명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 내일부터는 또 그런 내용 추가 전달을 크게 해드릴 필요 없이 예,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더 압축된 시간 안에 전략적인 방송 부분들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 음악 한 곡 정도만 듣고 방송은 바로 오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참여 가능한 분들은 내일 22시, 23시 데일리 무료 방송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주식창 파트너, 한국경제TV 주식창 파트너 상한 김영덕 대표였습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세요. It's the same day 이렇게